오늘은 임용 2차 수업 실현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교사의 역할입니다. 특히 수업 실현 준비 과정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와 잘못된 생각, 그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통적 수업 방식의 함정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 실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의식 수업처럼 지식을 설명하고 문제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는 시험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학원 강사 면접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원 선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원 면접이라면 주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지만, 교원 선발을 위한 수업 실현이라면 단순히 지식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사 중심의 수업 전달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교원 선발 시험에서 수업 실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지식의 제공자 혹은 지식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습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학습 이론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육학에서 배웠던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이 말은 교사가 답을 직접 알려주는 대신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학습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식을 구성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껏 교육학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과 구성주의를 배웠는데 갑자기 수업 실현을 연습하면 다시 교사 중심의 전통적 스타일로 돌아가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과연 우리 스터디는 방향성을 잘 잡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주의 관점에서 수업 실현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실현에서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기 위하여 질문을 많이 던지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단순히 답을 알려주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어 하나를 가르칠 때도 바로 그 뜻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쓰이는 맥락을 힌트로 제공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답을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학생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자 주도적으로 지식이 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는 교사는 사이드로 빠져야 합니다.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주변에 위치하면서 배움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학생들끼리 서로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학습자 중심 수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간 협력은 학습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업 실현에서 그룹 활동이나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에게 교사 도움이라는 학생 촉진자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고, 교사가 평가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다른 친구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활동을 수업 실현에서 보여준다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능숙하게 유도할 줄 아는 교사라는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계 설정입니다. 비계라는 것은 사실 교육학 용어가 아니라 건설 용어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위치한 작업을 수행할 때 설치하는 보조 구조물인 것이죠. 건설하다가 영어로 construct인데 구성주의가 영어로 constructivism인 것을 감안하면 이 비계 설정이 구성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비계를 설치해서 작업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수업 실현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계를 설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잠재적 발달 영역을 활성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직접적인 답을 주기보다 힌트나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흐름과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읽기 활동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단어장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구성주의 수업 실현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교사의 촉진 능력에 따라 학습자가 구성하는 지식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사의 역량이 학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네를 밀어줄 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타이밍 계속 못 맞추고 어긋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촉진자의 역량이 학습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죠. 구성주의 관점에서 유능한 교사란 정교하고 체계적인 질문을 던지고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더 깊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수업 실현을 준비하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유능함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단순히 쉽고 재미있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교실 환경 자체를 학습자 중심 수업에 적합하게끔 설계하고 학생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고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적절할 때에 교사의 개입이 비계 설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수업 실현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능숙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르침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은 교원 선발 시험 수업 실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성주의 관점에서 수업 실현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영어과시라면 제가 최근에 낸 이 수업 실현 체스 책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 실현을 해야 하는지 71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심지어 제가 수업 실현을 직접 한 영상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면접 대비 자료도 제공하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급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영어 면접이나 영어 수업 실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짧게 홍보 한번 해봤고요. 공부법 이야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